지금 코인이 지금 엄청나게 하락하면서 정말 뭐 많은 욕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만큼 정말 핫한 종목이기도 하고 정말 시세가 나온다면 무섭게 올라가는 반갑습니다. 부자주식TV의 최현우 전문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 게임주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브리핑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게임주 접근의 필요성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좀 챙겨보셔야 되는 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게임주라는 섹터 자체를 사람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일전에 중국 판호 개방 시절에 그때 투자하셨던 분이라면 정말 재미를 봤겠지만 최근 게임주를 투자하셨던 분들은 그리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젠간 가겠지. 많이 조정을 주는 섹터이기도 하지만 그런 면에서 지금 접근하기에 무리가 없는 섹터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펄어비스가 판호 개방이 나왔습니다. 판호 개방을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중국에서 게임이나 뭐 각종 그런 컨텐츠들을 공급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허가를 판호라고 하는데요. 그 판호가 일전에 한한령에 대한 우려감으로 살짝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호 개방이 안 되다 보니 중국으로 게임을 수출하려는 몇몇 업체들이 굉장히 매출에 타격을 입었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횡보하는 한 가지 원인이기도 하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펄어비스가 판호를 획득함으로 인해서 다른 게임주들의 판호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는 부분도 같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차트와 함께 여러분들과 게임주에 대해서 전체적인 브리핑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지금 차트 보시면 굉장히 좀 죽어있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게임주 투자하셨던 분들은 정말 뭐 많은 욕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이 친구를 좀 주봉이나 이 내용을 보시다 보면 정말 이렇게 황금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황금기를 주도했던 건 리니지 모바일 부분이 가장 컸던 부분인데요. 사실 그 부분이 이제 매출이 정점이 되고 추가적인 IP가 좀 지연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는 부분은 NC소프트의 운영에 대한 조금 아쉬운 부분도 부각되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근 출시된 트릭스터 M도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그래서 지금 NC소프트가 지금 최근 주가에서 모멘텀을 기대하는 부분은 블레이드 앤 소울 2를 지금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 이제 신작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과 함께 NC소프트의 화려한 비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지금 NC소프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제가 엔터미디어 때 특히 빅히트, 지금 하이브죠. 빅히트 투자의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가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NC소프트도 최근에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게임 쪽에서는 퍼플이라는 앱을 통해서 모든 게임을 통합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K-팝 유니버스를 통해서 이제 엔터 쪽으로의 진입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NC소프트에 대한 한 줄 평을 얘기하자면 미워도 다시 한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넥슨입니다. 넥슨은 최근에 코인 쪽도 많은 좀 아쉬움이 있었죠. 넥슨이 이제 코인을 매수했다가 지금 코인이 지금 엄청나게 하락하면서 눈물을 보인 종목이기도 한데요. 국내 업체로는 사실 두 가지 종목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넥슨GT와 넷게임즈인데 차트를 보시면 이제 바닥권에서 서서히 준비하려고 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넥슨GT 같은 경우가 뭐 넥슨의 대표적인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넷게임즈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자리상이나 내용상으로 넷게임즈가 훨씬 더 모멘텀이 있어 보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스몰캡 종목과 함께 내용을 더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넥슨은 지금 매각의 이슈다 아니면 혹은 신작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좀 엇박자를 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내에서 가장 큰 게임 업체 중에 하나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넷게임즈 같은 경우 일전에 한번 내용 보시면 뭐 이랬던 친구들이에요. 9,000원에서 2만 원 가는 게 거의 한 두 달도 채 되지 않았던 만큼 이렇게 시세력이 파괴력이 있는 종목이니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넷마블입니다. 넷마블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넷마블을 조금 길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넷마블의 포인트를 생각해 보신다면 넷마블이 빅히트에 투자한 지분으로 인해서 그런 빅히트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었고,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주가가 좀 많이 급등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를 주봉으로 보신다면 이때였죠. 2020년 6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이때가 9만 원 하던 친구가 20만 원까지 올라가는 정말 기염을 토했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넷마블 같은 경우는 제2의 나라라는 신작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마블 퓨처 레볼루션,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 같은 다양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며 네오라는 자회사의 IPO도 준비하고 있고
관계회사인 코웨이도 있는 만큼 굉장히 좀 다양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굉장히 좀 부각받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좀 탑티어급에 있는 업체들 중에 가장 모멘텀이 많은 회사는 저는 넷마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투자에 대한 모멘텀, 최근에 카카오뱅크 투자도 굉장히 많이 주목받기도 하였고, 그 다음에 넷마블 레오 아까 말씀드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중장기 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넷마블을 집중적으로 관찰해 보심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래프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크래프톤은 아직 지금 상장을 하지 않아서 차트가 없는데 내용으로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려볼까 하는데요. 이제 좀 있으면 상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업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대되는 IPO 중에 하나인데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그런 게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숫자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이후에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22%고요. 연평균 영업이익 성장률이 60%입니다. 2020년 실적을 살펴보시면 매출은 1조 6천억 원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은 7,700억 원, 당기순이익은 5,500억 원을 기록한 정말 무지막지한 숫자를 보여주는 크래프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모멘텀을 계속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크래프톤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최근에 좀 공모가가 좀 너무 높게 산정된 게 아니냐, 이런 좀 부담감도 없잖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P,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게임이 지금 배틀그라운드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단일 IP에 대한 단점도 있습니다.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다는 거는 사실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이건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오딘이라는 게임이 안드로이드와 애플 스토어의 매출을 1위를 선하면서 게임 쪽에서 거의 왕좌로 등극하였습니다. 물론 카카오라는 그 대형 플랫폼에 기반으로 한 엄청난 홍보와 그런 마케팅도 있었겠지만, NC소프트가 조금 리니지 M의 소홀한 틈을 타서 오딘이 정말 다양한 마케팅과 유저 친화적인 정책으로 굉장히 좋은 게임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오딘 게임을 지금 계속해서 플레이하고 있는데 정말 재밌는 게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저도 현질도 조금 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 최근에 핫한 섹터로 부각받고 있는 메타버스 섹터에도 이 친구가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급등에 따른 매물 소화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NFT라든지 다른 게임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플랫폼에 대한 연계성을 기반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카카오 게임즈를 지금 가격이나 지금 시총으로 바라보셔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정말 게임주 중에 가장 좋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고 차트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기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검은 사막과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으로 다양한 RPG와 다른 여러 가지 게임들을 준비하고 있는 게임사입니다. 콘솔 게임은 물론 이런 다양한 모바일 게임까지도 확장을 하고 있고요. 플랫폼에 대한 꾸준한 관심도 가지고 있는 게임사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파노에 대한 부분으로 이 펄어비스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게임주에 어떻게 보면 대장격인 펄어비스가 파노 개방을 통해서 이렇게 슈팅이 나와주니까 다른 게임주들도 조만간 비상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컴투스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슬픈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출시한 IP들이 잇따른 아쉬움을 보여주면서 주가도 여러분들이 아실 법한 내용으로 굉장히 많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머너즈 워 100년 전쟁이라는 그런 게임이 야심차게 나왔지만 그렇게 좋은 평가를 듣지 못하였고, 다른 게임주들이 여러 가지 이슈를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있을 때 컴투스는 굉장히 좀 아쉬운 흐름을 기록하였습니다. 한때 제 핸드폰에서 컴투스 게임이 굉장히 많이 플레이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 게임이 어디 갔나 모를 정도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정말 화려했던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주봉으로 보시면 8만원짜리, 7만원, 8만원짜리가 20만원을 정말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여주던 친구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엄청난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또 시세를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내리는, 컴투스를 지금 자리에서 추천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주봉 기준으로 양봉이 한 두세 개 정도 터져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주목해봐도 될 시가총액 1조짜리 게임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웹젠입니다. 바닥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씩은 체크해 보셨을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옛날에 중국 관련 섹터로 게임주들이 굉장히 부각됐을 때 정말 무섭게 치고 갔던 종목인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거의 미끄럼틀을 제대로 타고 있는 아쉬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NC소프트와의 소송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많은 홍역을 치렀고요. 그 이후에 신작 게임이나 다양한 모멘텀들이 다른 게임사 대비 부진하다는 이슈로 인해서 좀 많은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의 상승세에 대비해서 지금의 조정폭은 개인적으로 과하다고 생각되고, 바닥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살살살 물량을 모아 가신다면 아마 하반기에 굉장한 모멘텀을 챙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라는 종목은 미르포라는 그런 게임이 굉장히 좀 부각을 받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글로벌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상승 부분을 어느 정도 이유를 들자면, 이 친구가 이제 비덴트 2대 주주가 되면서 코인과 블록체인 사업으로 뛰어드는 그런 또 다른 모멘텀을 내용을 더하기도 하였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K-팝이라든지 아니면 플랫폼 사업을 집중적으로 한다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코인이나 아니면 가상화폐 쪽, 그리고 그 가상화폐 쪽과 함께 진행되는 블록체인이나 NFT 같은 그런 섹터를 계속해서 노크를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향후 모멘텀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아마 관심 있게 보셔도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위메이드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올해 4월에 있었던 고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아마 돌파하던 시점 대비해서 지금의 시세는 좀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섹터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게 올라가는 종목이니만큼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오이즈입니다. 최근에 게임주 투자하셨던 분이라면 조금 좀 접근하셨을 법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블래시 언리시드, 이 친구가 PC판으로 이제 중국과 한국에서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이기도 하고, 최근에 기관계 수급이나 아니면 리포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우호적인 평가를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추세 매매를 하셨거나 아니면 섹터 투자를 좀 활발하게 하셨던 분이라면 이 종목을 투자하셨을 거라 생각하기도 한데, 최근에는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어요, 며칠 사이에. 그래서 그러한 조정을 어느 정도 매물 소화의 관점으로 보실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지지선을 딱 잡고 다음 추가적인 반등 때까지 좀 비중을 좀 줄이실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추세 타는 종목군들이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추세 추종을 하는 종목이라면 이 친구 같은 경우 5일선 기준으로 아마 매매를 하셨을 거라 보는데,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 매매하실 때도 이런 지지선과 저항선 구간을 잘 체크하셔서 내용을 더하셨으면 좋겠고요. 차트에 대한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님들이 정말 좋은 자료들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10가지 넘는 게임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바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들도 있고, 지금 상방을 치고 가는 종목군들도 있고, 모멘텀을 아직까지 좀 발현을 하지 못한 종목군들도 많은데요. 게임주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약바이오만큼 정말 핫한 종목이기도 하고, 정말 시세가 나온다면 무섭게 올라가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게임주의 가장 모멘텀이 될 법한 중국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계속해서 거쳐지고 있는 상황과,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섹터 플레이에서 굉장히 소외받고 있는 종목군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바닥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추세 타는 섹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게임주에 대한 관심을 한번 지속적으로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이번 섹터에 대한 한 줄 평을 더해보자면, 일전에 제가 엔터주에서 말씀드렸던 SM, JYP, YG, 하이브 이런 친구들의 모멘텀 못지않은 정말 대단한 잠재력을 가진 섹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 역시도 엄청나게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섹터이니만큼 여러분들도 집중적으로 이 섹터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부자주식TV의 최현우 전문가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섹터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